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40억짜리 애교 후폭풍, 강서는요 묻던 이재명 내일 복귀하나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 애교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로 이제 딱 8일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여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 때문에 우리 강서 구민의 예산 40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합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네, 당장 야당에서는 김태우 후보자의 이 발언 40억짜리 애교가 말이 되냐 집중 포화 쏟아내고 있습니다. 찍지 말라는 호소다, 바보 정치다,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도 참 정신세계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날 찍지 마시오라는 대국민 호소가 아닌가.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애교는 사절이다. 애교를 사절. 3번만 부르면 뭐 120억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생기는데 예. 저 같으면은 아니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애교라는 게 국민들에게 예쁜 애교는 좋아요. 그리고 역대 보궐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은 조용히 그 지역에 맡겨서 치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인데 보십시오. 전국 선거처럼 안철수, 나경원 뭐 전부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의힘 정치예요. 40억이 외교입니까? 네, 일단 김태우 후보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신이 구청장 시절 1년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아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더 일해서 더 큰 이익을 안겨드릴 테니 40억 정도는 너그럽게 봐달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의 손해를 보지만 그거 애교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 그 얼굴 표정 보세요. 그 겸연 찍은 표정이지 그게 오만한 표정입니까? 어음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쓴 차용증도 아니에요. 본인 희망사. 근데 40억은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4천억을 번다를 얘기한들 40억은 당장 나간단 말이에요. 4천억은 벌지도 잘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 이 애교 발언이 문매를 맞자 꺼내든 숫자가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 때 총 964억 원이 쓰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격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 여당의 자충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호박 세 사람은 약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성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책임지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비교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심판 당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심판 받은 거거든요. 재보선에서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겼고.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또 저희를 심판해 달라는 표현이 또 아니고. 네, 4.7 재보궐 민주당의 유책으로 치러진 선거에 민주당 끝내 후보를 내세웠지만요. 두 자릿수 차이로 대패했었죠. 그 반대 상황인 이번 선거 이준석 전 대표 18%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하며 여당의 패배를 전망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가 모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 8대 56 정도 됐거든요.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4.7 재보궐선거 이때 패배로 당시 민주당 지도부 전원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선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김기현 당대표 오늘로 4일째 강서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당대표 기자간담회도 오늘 오전 전격 취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민생이냐 정쟁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서구로서는 구청장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맡겨놓았더니
강서의 발전은커녕 정체만 그대로 갔다. 네, 이렇게 여당은 당 대표의 원내 대표까지 총출동해서 강서구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 병상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도 강서구 선거라고 하죠. 진교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예. 또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강서구의 민주당원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원팀이 되어서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내일 민주당 최고위에 깜짝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월수금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수요일인 내일 강서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날까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가 김태우 후보자 선거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 맞았어요. 저 유지하시는 분은 우산으로 해갖고 그대로 한대 맞고. 그거 말리다가 제가 말렸어요. 말리다가 말렸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김명민 최고위원님, 일단 4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애교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민심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좀 민주당의 말꼬투리 잡기 정치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태우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에 대한 혈세를 아꼈던 측면의 금액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보궐선거 때문에 치러지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애교라고 하는 발언은 실제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이고 그 내용들을 김태우 후보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불가피한 면들이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이끌게 될 그리고 이끌어왔던 이 강서 구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김태우 후보의 건과는 달리 이 성범죄, 성비위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같은 주장을 할 이 체면과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내로남불이다. 1,000억 원 들었던 그때 선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여당의 반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군데만 보궐선거했고요. 안희정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그게 뭐지 아메바입니까? 돌아서 뭐 잊어버립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그 김태우 후보의 애교는 참 징그러운 애교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고 있어요. 구청장을 하셨다는 분이. 지방자치 재정은 절약하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재정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요 항목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치할 준비도 안 돼 있고 40억 낭비한 것을 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000억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방자치의 기본 운영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양측의 공방이 뜨거운 선거입니다. 이 두 후보자 오늘 오전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김태우 후보는 진교훈 후보를 놓고 급조된 경력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까지 언급을 했고 진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 문제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토론회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이 공천을 내려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우보다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대로 된 경력은 오로지 경찰청 경력만 있는 거. 이것은 조국 일가와 조면처럼 허위를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임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적정한 시점 내 정해진 시점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확정되는 그게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 판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해임 결정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아침에 낙하산 공천 문제 지적을 했거든요. 13명의 후보자 중에 연고지가 없는 진 후보자를 내세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로서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강서 구민들을 위한 지역구청장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네.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중앙정치랑 연결짓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 구도 과정 속에 진기훈 후보가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일꾼들에 대한 많은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강서의 특별한 집중적인 연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진기훈 후보를 네. 전략 공천했던 측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중앙정치 연결성들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강서 구민께 내놓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장 내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강서는요 가장 먼저 챙겼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내일 최고위회에 나타날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에 복귀할지 아니면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나올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한번 오실 걸로 저는 예측을 현장에요. 합니다. 하는데요. 아마 민생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가두절미하고 어떤 뭐 정쟁적 요소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뭐 들고요. 왜냐하면은 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진기훈 후보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김태우 후보는 그럼 찢어진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보궐선거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고 본인이 받아서 다시 사면받아서 출마한 사람을 제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 어떤 나라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이게 뭐 낙하산을 넘어서서 뭐 인공위성 타고 오신 분 아니에요? 뭐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한 반박을 해주셨는데 낙하산 인공위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래서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 18%포인트로 패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인디언 기후제식의 정치평론들을 늘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폭망할 것 같은 메시지를 연일 기대감을 섞어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정치 전망도 과거에 했던 정치 전망에 대한 경력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평론이라든지 전망이 꽤 예측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과거의 실적들을 보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호남에서 20% 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전망, 그리고 그 당시에도 넉넉한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여의도 연구원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들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0.73%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나타나서 출구조사에 굉장히 당황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표정이 기억이 나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본인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시종일관 마지막 순간까지 점쳤는데 결국은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지난날의 평가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네. 지금도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본인의 희망사항 전망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김태우 후보자 선거원에 대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이런 일 재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절대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요한 절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감정이 격해가지고 네. 선거 방해를 하는 행위는 뭐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회방꾼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사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 수사 기록 보면서 연일 일을 진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쪼개기 기소를 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영장 재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단기 영장 재청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던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안에 따른 불구속 형태의 기소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국민 앞에 또 공개가 되게 될 텐데 네. 그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과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이 국민 앞에 드러나면서부터 또 다른 여론적 술렁임들이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